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명도건, 그러니까 낙찰 후 명도건 끝이 보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일요일 날 영상 찍고 월요일 아침에 올릴 건데 그 다음날 29일 날 화요일 날 이사 나가는 것으로 다 확인했고요. 서류도 확인했고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낙찰 후부터 해서 지금 2달하고도 20일 정도가 걸린 꽤 오래 걸린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해서 가장 스탠다드한 케이스라고 보시고, 이게 입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입찰부터 명도까지의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여기 보면은 있죠. 8월 9일 날 낙찰이에요. 감정가 1억 4천이고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8,960만 원일 때 5명 입찰해서 거의 2차 금액 근접해서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8월 9일 날 낙찰 받았는데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9월 20일로 정했습니다. 9월 꽤 길게 잡았죠. 그죠? 약 40일, 42, 3일 이 정도로 잡아서 우리 대금 납부 9월 17일까지 했습니다. 9월 17일 날 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항상 또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대금 지급 기한 안에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당장 그 낙찰받은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보증금 몰수당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대금 납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재경매 날짜를 잡겠죠. 그죠? 그러면은 재경매 날짜로부터 거꾸로 따져서 3일 전까지 대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실무상에서 보면은 바로 그 전날 3일 전이 아니라 바로 매각 전날까지 재매각 전날도 잔금 납부를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늦어졌잖아요. 늦어졌기 때문에 불이익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 15%인가 해가지고는 연체료가 있어요. 연이율 15% 해가지고 날짜 계산해가지고는 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 받으면 여러분들 잔금 낼 때 우리 보통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경락잔금 대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촉탁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이런 걸 법무사들이 주로 합니다. 그때 할 때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걸 법무사가 해줘요. 그래요. 법무사 측에서 인도명령 신청도 같이 해주는데 비용을 좀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상으로. 자, 그런데 신청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법무사 측에서는. 그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나한테로 그리고 상대방한테로 그러니까 전 점유자한테로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서류가 인도명령 결정문이. 그럼 그 결정문이 발송이 됐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으면 특별송달 신청해야 하는데 라든지 이런 걸 법무사 측에서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컨설턴트한테 맡기게 되면은 우리가 맡은 일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고 늘 체크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서 그죠? 셀프로 이제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은 혼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도 명령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발송이 언제 됐는지 상대방이 받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일일이 법무사한테 전화해 가지고는 그 번호, 인도명령 결정, 그 인도명령 신청한 거, 인도명령 그 사건은 그러면 사건 번호가 몇 번이에요? 또 언제 발송됐어요? 왜 안 와요? 상대방 받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이제 낙찰 받고 나중에 배당 정도까지 계속해가지고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사건 번호로 해서 사건을 검색을 해서 쭉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관련 사건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 내역 해가지고는 여긴 보면 관련 법원 부산지방법원 돼 있고요. 그리고는 관련 사건 번호에서 2019 타인 이렇게 나옵니다. 경매는 중간에 타경이 들어가죠.
그죠? 인도 명령은 타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와서 번호로 그 경매건을 검색을 해서 페이지 중간쯤에 내려온 뭐라고요? 관련 사건 내역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뭡니까? 부산지방법원, 부산이니까 여기는 그 법원이 있고 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 인도명령. 그래서 이 번호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그 다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어느 법원 사이트에서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나의 사건 검색이란 게 있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제 그 번호를 넣으면 돼요. 아까 보신 뭐죠? 아까 보신 2019 타인 그리고 번호 뒷번호 같이 넣고 당사자 명을 쓰라고 합니다. 당사자 명은 내 이름, 낙찰자 내 이름을 써도 되고 상대방, 그죠? 전 소유주라든지 전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당사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한 그죠? 그 대상자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제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17일 날 잔금 냈죠. 그리고는 9월 19일 날 지금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9월 20일 날 인도명령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종국, 인용 이렇게 해서 23일 날 이제 송달이 발송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등기로 법원에서 등기로 양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신청한 사람, 신청인이 낙찰자죠. 피신청인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쪽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9월 23일 날 보냈는데 그 양쪽 다 9월 26일 날 여기는 받았습니다. 9월 26일 도달, 9월 26일 도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받았는데 피신청인이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은 우체국 집배원이 3번을 가도 전달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법원으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럼 법원에 되돌아오면은 그때는 그 경매계장이 어떻게 올리냐면은 폐문부재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요?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 송달 신청을 한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법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쭉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죠.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고는 우리 한참 있다가 9월 26일 날 도달이 됐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날 당장 가서 우리가 송달 증명원 그리고는 집행권원 이런 걸 발급받아서 강제 집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또 수일 내로 집행관하고 집행관 계고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참 기다렸어요. 9월 26일 날 도달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에야 저희가 가서 신청인 누구누구 집행문 부여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날 발급됐다. 이게 뭐냐면은 그죠?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 집행문 그리고는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송달 증명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바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이에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좋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죠? 물론 좋게 해결은 결국은 하더라도 사실은 상대방하고 어떤 여지가 안 보인다 내지 뭐 아무래도 좀 찜찜하다 뭐 하면은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법적 절차는 사실은 동시에 빨리 밟는 게 좋습니다. 빨리 밟는 게 좋아요. 26일 날 도달이 됐으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신청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을 기다렸어요.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제가 처음에 낙찰되고 안내문을 보냈죠. 얼마에 낙찰이 됐다. 어쩌고 저쩌고 우린 잔금을 언제 낼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안내문도 보내고 답이 없어요. 안내문을 저는 등기하고 일반 우편 두 가지로 보내거든요. 뭘 보더라도 봤을 텐데 등기도 받았는데 답이 없어요.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배를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요. 꽂아놓고 왔죠. 그 다음 또 갔죠. 그때는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누르니까 안에 소리가 들리던데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냥 계속 누르니까 나중에 열어주더라고요. 귀찮다는 듯이. 그래서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좋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받아요. 피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돈이 없는데 소리만 너무 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아, 뭐 마음 아파도 어떡해요. 그러면 더 이상 계속해서 그 말을만을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좀 이렇게 그 쇼크를 줘야 되겠다. 자극을 줘야지 뭔가 막 좀 서두르기라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행관 계고를 신청하기 위해서 10월 16일 날 집행권원하고 송달 증명을 발급받았고 바로 강제 집행 신청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집행관하고 같이 이제 갔었죠. 예, 갔다 오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연락이 와요. 처음에는 안 왔어요. 그것도 참 하고 나도 2, 3일 지나도 안 왔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놓고 오면은 사람 없었거든요. 퇴근해서 왔는데 아니면 밖에 있다 왔는데 그런 게 집 거실에 딱 붙어 있고 이러면은 놀래가지고 보통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받아요. 이제 가족이에요. 보니까 누나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니까 중간에서 그 사람이 말을 전달을 잘못해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죠. 집 보증금을 못 해줘도 이사갈 집을 구해주지 못해도 이사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사비 드린다고 했다고 우편물도 그렇게나 보냈고 그분 만났을 때도 당사자 만났을 때도 그렇게나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얘기하는데도 화가 나 있으니까 화가 막 나 있을 때는 갑자기 그냥 계속 하면 그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화가 막 상대방이 많이 나인 것 같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 조금 듣다가 내가 굉장히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전화를 끊겠다고 다시 연락하자고 그러고는 그 자리를 그죠? 우리가 맞대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핑계대고 살짝 피해버리면은 이게 화난 게 좀 가라앉잖아요.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면은 상대방 이게 도리어 감정이 더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면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나중에 통화해요. 이러고는 전화를 일단 끊고 그리고는 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문자를 보낸다든가 카톡을 보내면서 내 의사를 제대로 다시 전달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랬더니 이제 며칠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9일 날 이사 나가겠다고 이사비 진짜로 주는 거냐고 진짜로 드리겠다고 100만 원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쭉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겪게 될 그런 어떤 저 과정들이에요. 낙찰받고 뭐 안내문도 보내고 뭐하고 해도 연락도 없고 찾아가도 두들겨도 나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분명히 안에 있는데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열어주고 서로 대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들. 그리고 또 인터명령 결정문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받아요. 받긴 받아놓고도 또 그걸 받아도 또 말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또 찾아가도 문 두들기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래까지 또 만나도 별 뭐 얘기 진전이 없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러면 할 수 없이 뭐라고요? 이제 집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집행 신청해서 집행관하고 나갔어요. 나가면은 후다닥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제 실망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경우 이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상세히 그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을 말로 하면은 말이 잘 안 통해요. 이렇게 잘 모르고 막 이때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은 뭐라고요? 잠시 나 좀 급한 일 있다고 다시 통화하자고 끊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아주 객관적으로 다시 알아보기 쉽게 문자나 카톡으로 쭉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전달을 하고 반드시 꼭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은 언제까지 나가면 이사비를 드리겠다라는 어떤 조건, 우리 조건도 제시를 하고 그렇고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다 보면은 수없이 속이 막 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상대방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더라도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은 조금 더 내 예상보다는 좀 길게 걸릴지 몰라도 해결이 되니까 해결의 실마리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